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죠. CB 전환권, 전환사채 전환권을 고의로 부채 계산한 거 아니야? 라는 스토리인데, 자, 볼게요. 자, 로스타크, 로스타크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개발사, 스마일게이트 RPG, 뭐, 이하, 이제, 이름이 기니까 스마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라이노스 자산운용, 이하, 이제, 라이노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 둘 간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다. 자, 선요약 가자면, 라이노스는 2017년에 스마일에 200억을 투자했어. 근데 120억 이상의 당수익이 나면 상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CB 전환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인식이 되면서, CB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B 전환권이죠. 그냥 전환사채는 뭐 당연히 부채지만, CB 여기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전환권을 추가할게요. CB 전환권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면서 적자가 발생해 상장 요건을 미충족하게 됐다. 자, 라이노스 측은 스마일이 CB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부채로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상장 약속을 어겼다. 라이노스는 스마일이 상장했다면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상당한 차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스마일이 고의로 상장을 회피하면서 결국에는 전환을 못하고, 원래 전환하기 위해서 CB에 투자한 거였을 텐데 전환을 못하고 CB 원금이랑 결국에는 뭐 그냥 원금이랑 이자만, 아주 낮은 수준의 이자만 받게 됐다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누구 주장이 맞냐 이 싸움으로 이제 가는 건데, 자, 구체적으로 좀 봐보면, 자, 2024년 8월에 스마일과 라이노스, 그러니까 뭐 1심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라이노스가 싸움을 건 거죠. 원고 측은 CB 전환권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대주회계법인에 감사 조서 제출을 요구했어. 원고 측 얘기하는 거는 이 스마일 측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전환권을 부채로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증거가 없다. 그래서 감사 조서를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피고 측 스마일 측 변호인은 감사 조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원고 측에서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추려서 사실 조회를 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감사 조서에는 감사를 위해 수집한 각종 로데이터, 원데이터죠. 로데이터, 분석 및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회계법인 고객사들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다. 보여주기 싫다를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보여줘봐야 유리할 건 없으니까 방어를 피고 측은 이제 방어를 해내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감춰야겠죠. 그래서 회계법인 측이 왜 이걸 부채로 처리했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 우리는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제 라이노스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원고 측 라이노스가 전환권의 부채 처리 이 경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 사건 자체가 12일 동안 투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17년 여기 미래에셋을 통해서 200억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라이노스가 펀드를 통해서 사들였다. 라이노스가 투자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만기는 23년 12월 20일까지였는데 그중에 30%는 스마일이 19년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상환했다. 콜옵션이니까 되사오는 거예요. 발행한 금융상품을 되사와. 그래서 금융상품을 팔아가지고 라이노스가 산 거고, 여기가 이제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스마일은 발행자 또는 판매자가 되는 거고, 금융상품을 파는 거야. CB라는 걸 파는 거지. 이런 표현이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냥 발행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팔았다라고 봐도 돼요. 팔았는데 콜옵션을 행사했어. 이거를 되사오는 거예요. 콜은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상품을 다시 사는 거니까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상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9년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머지 70%는 23년 11월 이때 이제 주식 전환 기간이 만료돼서 CB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만기 한 달 전까지 전환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해당 물량 공정가치는 22년 말에 190억. 이거는 스마일 재무제표상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동일. 근데 주식으로 환산할 시 가치가 무려 5,357억으로 추산된다라는 거. 그만큼 주식이 엄청 올랐나 보죠. 그래서 스마일 재무제표를 보면은 5,357억이 재무제표상 금융비용의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거를 진짜 주식으로 상장을 해서 상장 안 됐지만 주식으로 나눠줬다면 엄청나게, 이거 몇 배야 이거? 한 25배? 단순 190억에서 5,300억이라고 치면 25배가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뛰었나 본데? 그래서 스마일 재무제표상 190억 전환사채 장부금액 부채로 계산돼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걸 공정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주식으로 환산했더라면 엄청나게 큰 평가 손실을 입게 되는, 무려 5,3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평가 손실로 지금 재무제표상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환권은 금융부채로 분류하면 발행회사의 기업가치 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전환권의 공정가치 또한 상승하게 돼서 금융부채도 증가한다 라는 거죠. 우리 기업가치 스마일이죠. 발행회사가 스마일이죠. 스마일의 기업가치랑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전환권의 공정가치 또 당연히 상승하겠죠.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잖아. 주가가 막 높게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전환권의 금융부채도 가치가 증가하는 거다. 따라서 발행회사 스마일은 금융부채의 증가와 더불어 거액의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이거를 파생상품 부채를 잡고, 그리고 차별에는 파생상품 평가손실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파생상품 부채
하부, 파생상품 부채 이렇게 잡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렇게 잡았다. 자, 그래서 계약서 속에 한 줄을 놓고서 첨예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전환사채 만기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 이상일 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그래서 12 만기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에 당기순이익이 120억 이상이면 상장을 해야 한다라는 게 처음 딜이었어요. 처음 조건이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12 발행한 이후에 로스타크가 이제 이 게임이 대박을 친 거지. 그래서 22년 영업이익이 3,641억에 달할 정도로 엄청 성장을 했어.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좀 다르게 움직였어. 흑자 우리 조건상 당기순이익 120억 이상이면 상장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120억은 고사하고 오히려 1,426억의 당기순 손실이 발생한 거야. 이 결정적인 이유가 스마일 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의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계산된 CB 전환권 평가손실 이 5,357억 이것 때문에 지금 순손실이 엄청 발생한 거예요. 봐봐, 영업이익이 지금 3,641억인데 여기서 지금 파생상품 평가손실 5,357억 요것만 반영해도 당기순이익이 뭐 얼추 차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700억 되죠. 근데 뭐 다른 거 뭐 좀 기타 비용도 있고 뭐 기타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326억 당기순 손실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다양한 뭐 항목들이 있지만 이 5,300억 이 평가손실 영향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지. 당기손익이 팍 주저앉은 이유가. CB 전환권이 국제회계 기준 IFRS에 따라서 부채로 인식되어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뭐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전체 상장사가 IFRS를 적용해오고 있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스마일은 CB 전환권을 회계 원칙에 따라서 부채로 인식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5,300억 파생평가 평가 손실을 인식한 거다. 파생 부채 및 평가 손실 이렇게 인식한 거다. 이게 회계 원칙이다. 반면에 라이노스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니네가 부채 또는 자본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데 니네가 상장하지 않고 우리한테 주식 안 주려고 일부러 부채로 계산한 거 아니냐. 이례적으로 이거 다 전부 자본으로 분류하지 누가 부채로 계산하냐 라는 게 이제 라이노스 측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CB 전환권을 자본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주장은 2011년 금감원의 질의외신 회계 제2 0009사 이게 이제 강력한 근거인데, 당시에 금감원은 신주인수권부 자체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비공식 유권 해석을 내놓았어. 그래서 이걸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코리아센터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발행한 상환 전환 우선주를 자본과 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게 모두 가능하다. 니네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원칙은 지금 부채로 가야 되는 건데, 금감원은 지류외신 비공식 유권 해석이긴 하지만 이런 신주 인수권이든 전환권이든 이런 거를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비공식 유권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 삼아서 자본으로도 얼마인지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금감원 유권 해석 나온 지가 10년도 훌쩍 넘었고 그 당시에도 좀 많은 논란을 낳은 바가 있죠. 회계업계에서는 당시에 회신서 자체가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을 했었어. 그래서 참고로 한 회계사 같은 경우는 지정감사인, 여기 스마일이 이제 지정을 받았나 보죠, 지정감사를. 근데 KIFRS 따라서 전환권을 부채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 이상 회사 입장에서 거부하고서 자본으로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 회계사는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CB 전환권에 대해서 어디 주장이 맞냐라고 해서 각 회사 주장을 좀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CB 전환권을 부채로 계상한 스마일의 주장이 맞다라고 보인다. 라이노스 측의 주장대로 금감원 지류외신을 근거로 삼아 CB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를 했을 수도 있다. 근데 굳이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위험을 떠안아가면서까지 자본 분류를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한 회사 영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회계상 위험을 떠안을 이유 또 전혀 없다라는 거지. 회계상 리스크를 피하는 게 최우선이다. 거기에 또 지정감사인의 권고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인다. 지정감사인은 회사랑 지정감사인이 짜고 쳤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고, 근데 이제 기준상 부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니까 지정감사인도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해서 고려해봤을 때 스마일이 CB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는 의사결정이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스마일 측을 이제 옹호한 거고, 이제 두 번째 의견으로 가보면 이건 이제 라이노스 주장이 맞다라는 거. 왜냐? 스마일 회계 처리는 그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이면 실무상 CB 전환권을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례를 어기고서 굳이 부채로 처리한 스마일의 회계 처리는 그 고의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부채로 안 봤으면 그 거액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인식이 안 됐겠죠. 그러면은 스마일은 상장을 했어야 할 테고, 상장을 했다면 라이노스는 전환권을 행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었겠지. 근데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스마일이 일부러 이렇게 부채 처리를 한 거 아니냐. 투자자 라이노스 니네한테 뭐 예전에 투자해준 거는 고맙지만 이렇게 높게 시세 차익을 먹게 내줄 수는 없다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CB뿐만, 자 그래서 내용 계속해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CB뿐만 아니라 CPS, 뭐 전환 우선주죠.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전환권이 있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면 전환권 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감원 지리웨이션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있기도 하고, CB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건 안 좋지 않냐. 회사의 재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권 부분을 회사 선택할 수 있으면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감원 지리회신이라는 이런 또 근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통상적인 기대를 하고서 라이노스도 애당초 CB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액면 이자도 일반 사채에 비해서 낮은 CB 특성상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일반 사채에 비해서 액면 이자율이 되게 낮죠.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이 낮은 수준이지. 그래서 이런 낮은 액면 이자율도 낮은데 결코 만기까지 전환사채를 들고 있을 의도로 애당초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전환사채 투자하려면 전환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걸 만기까지 갖고 있을 의도로 투자는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스마일 측이 라이노스가 거대한 시세 차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CB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여 거액의 파생 평가 손실 5,300억이었죠. 그걸 인식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120억이 안 되니까 라이노스의 CB 전환을 라이노스의 어떤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이런 경우라 저는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 다툼이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회계 관련해서 이런 다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쟁점이 뭔지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사 주장이 어디서 왜 갈리는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B 전환권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